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년 신해월 11월 신금 일주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 인을 보면은 수생목 기운이죠. 그 사주팔자의 수기운이 필요한 사주, 즉 수, 오행이 용신으로 작용을 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요. 수 기운이 기신으로 작용하면 해가 되는 거죠.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본인 사주가 용신, 기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포스텔라 만설에게 가서 사주팔자 8글자 다 넣으시면 용신, 억부용신, 조우용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신금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임수는 금생수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되고 모방, 표현력, 예술성, 기교가 됩니다. 임목이 들어오면 금금목하죠. 그래서 정제가 되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 그 다음에 금융관리, 재물이고요. 보수성,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기획, 신용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성 중에서 이제 정제로 천을기인에 놓였죠. 천을기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남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인복이죠. 그래서 흉사를 당해도 길로 화하고, 그리고 흉살이 천을기인을 보면은 뒤로 숨는다는 그런 최고의 길신이기 때문에 흉액을 격감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요. 창조성도 끌어들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해월의 신금일간은 12운성이 무격이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직까지는 연약한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죠. 자신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실수가 잦고 또 유혹에 약해서 음란 색정에 빠지기 쉽고요.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민년의 인이 신해월의 해를 보면 겁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육식갑자가 모두 적용하죠. 왜냐면 이민년의 인하고 신해월의 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주를 넣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이거를 분명히 겁살이 발현되는데 이걸 또 언급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물겁탈 당하는 겁니다.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강도를 당한다든지 그런 강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재물을 뺏기고 그 다음에 주변인과 불화다툼이 따릅니다. 급성 질병에도 노출돼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또 수술수도 있습니다. 직업군으로서는 군검경, 뭐 변호사, 세무회계사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면 좋게 오히려 발복하는 시기가 됩니다. 일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일주 먼저 보겠습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염하는, 그러니까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상으로는 설입니다. 신금은 독하죠. 왜냐면 독해야 하지만 종족번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숙성해야 생명력이 있는 모든 개체가 종족번식을 할 수 있는 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토지장간에 개신기가 암장되어 있죠. 이것은 물이 초저온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이 강한 깨끗한 생명체에게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일주는 총명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또 매사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부탁 거절도 잘하고요. 남에게 부탁도 못하는, 맺고 끊는 주관도 뚜렷합니다. 단 이제 단점은 융통성 포용력이 부족하죠. 남을 배려하는 포용력도 좀 부족하고요. 차갑고 고지식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일주입니다. 물론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격감시킬 수 있지만 일주만을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11월에 역마살이 들어왔죠. 재물을 쫓아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변화, 이동이 잦은 거죠. 이 역마살이 사주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분들은 엄청나게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역마살은 여행, 이사 또는
그 여행을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해온 일과 관련해서 그 연계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력 11월이죠. 11월에 해 식상이 목욕지니까 아직 힘이 미약하잖아요. 시작 도전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특히 돈을 투자해서 일을 벌리면 손재가 따르니까 저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신해월의 신축일주는 축지장간에 개신기가 해지장간에 무갑, 인가, 암합을 하죠. 그래서 무게 지장간끼리 무게합을 합니다. 그래서 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둘 암자, 합팔자. 그래서 지장간끼리 무게합을 하니까 이것은 무토는 맑은 허공에 개수라는 그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배설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불법 편법으로 비양심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운에서 들어온 암합이니까 신해월 11월 달이 끝날 때 그 암합의 기운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비밀이 폭로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 관계는 이성 간 불화 다툼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교제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신사일주 보겠습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수확하는,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상으로는 설이죠. 신금은 독합니다. 완전하게 숙성해서 생명력이 있는 모든 개체가 번식할 수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붉은 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식 또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4월에는 사냐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꽃이 향기로워서 많은 수많은 나비들과 벌들이 꿀을 나르면서 모든 식물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사일주는 대인관계가 좋고요. 믿음과 의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든 그 의지, 성정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11월 신해월에 역마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재물을 쫓아 동분서주하면서 변동, 변화, 이동이 잦은 시기입니다. 역마살은 여행 이사를 할 수 있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일과 관련해서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을 시작 도전할 수 있는 기운이지만 신중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양력 11월은 말씀드렸듯이 해식상이 목욕지니까 아직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딸립니다. 따라서 돈 투자해서 일을 벌이면 손재가 따르니까 다음으로 미룰 것을 추천합니다. 신사일주는 신해월에 천간 신이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사이충이죠. 그래서 이거를 천동지충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가 따로 가는 모습입니다. 매사 일이 안 풀리고 정체되는 형국과 그 다음에 부부 또는 남녀 간 처음은 좋으나 뒤에 불화가 잦은 그런 이별하는 기운입니다. 사업자 포함해서 직장인은 하는 일이 지체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스트레스 받죠. 이럴 때는 술이 흉합니다. 이 술 자꾸만 마시면은 제 경험으로 자꾸만 더 운을 불리하게 깎아먹습니다. 운동, 명상, 기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내력과 내공을 쌓는 시기로 보내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업자는 돈 투자하면은 손재가 따르니까 재액이 많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룰 것을 추천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좀 불리합니다. 교제 중 이성 간 불화 다툼이 생기기 쉽고요. 그 다음에 사고수와 이별수가 따르니까 좀 조심하면서 한 달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미일주 보겠습니다. 미토 지장 간의 정을 기토가 함정되어 있죠. 땅속 열기와 빛이 나무를 힘들게 합니다. 미월은 양력 7월경이죠. 지열이 땅열이 굉장히 뜨겁고 해설도 뜨겁죠. 5월 6월 6일경입니다. 6일경부터 시작하죠. 5월보다 만물이 더 지치고요. 그 다음에 심한 더위로 죽을 맛을 느끼는 시기죠. 이 시기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영그러지는 계절이죠.
미토는 토의 기운에서 금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토잖아요. 그래서 앞서 나가려는 급한 성향을 보입니다. 십시는 편인 미토죠. 그래서 신미일주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입니다. 천간의 신금 때문에 냉정함이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직업 변동이 잦은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신의 월에 지살이 발현하죠. 그 역마보다 변동, 변화가 더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살은 역마보다 더 먼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분야의 시작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11월 신의 월에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력 11월은 해, 상관이 목욕이니까 아직 힘이 미약해서 시작 도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죠. 돈을 투자하면 손재가 따릅니다. 남녀모두 연애운은 좀 불리합니다. 이성운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불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이성 간의 불화다툼, 이거는 구설수가 따르니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묘일주 보겠습니다. 일제 십시는 묘목 편재가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재물욕이 강하고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묘일지의 12운성은 절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끈기가 좀 부족하고요. 결실 결과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성향을 나타냅니다. 일간인 신금이 일지 묘목을 금금목하죠. 그래서 극하는 예리함이 있어서 평소 의심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11월에 신의 월에 지살이 발현하죠. 그래서 역마보다 변동 변화가 더 많고 더 먼 곳으로 이사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들어왔죠.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의 시작 도전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돈을 투자할 때 손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의 월에 그 해가 목욕에 놓여서 상관이 목욕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미약합니다. 시작 도전을 하기에는요. 더군다나 내가 해온 일과 무관하게 하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래서 손재가 따르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김해일주는 신의 월에 또 삼합중에 해묘합이 되죠. 직장 조직과 대인관계에서 동료, 지인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상생하는 거죠. 좋은 일로 서로 도와주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승하면서 좋은 성과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신묘일주에 도화살이 있죠. 그래서 이성운은 들어옵니다. 해묘합으로 이성 간 서로 도움을 주니까 돈독하게 사이를 잘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이성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는 월이 됩니다. 신의 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해소 상관이 놓인 거죠. 천간의 신금은 날카롭고 완벽한 성향을 추구합니다. 지지 상간의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또 가능되죠. 따라서 두뇌 회전과 사리 판단에 냉정하고 예리한 성정을 갖춘 일주입니다. 신의 일주는 언변도 좋고요. 두뇌가 총명하지만 신금 특유의 그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잦은 일주입니다. 전문 연구제, 문학예술, 예능 이런 데서 이런 직업군에서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11월 신의 월에 해해 자영에 놓이죠. 자주독립에 정신이 약하고요. 열정이 없어집니다. 시종일관하지 못해서 용두사미로 중도에 추진하는 일을 유정의 미를 못 거두고 일을 포기하거나 그런 흉해가 있죠. 그래서 일에 대한 도전 시작을 하기에는 불리합니다. 지살이 발현해서 역마보다 변동 변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살은 역마보다 먼 곳으로 이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의 시작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일로 해외까지 체류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그 분야에 무관한 새로운 분야의 시작 도전을 하지만 돈 투자하면은 손재가 따르죠.
잘 판단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죠. 신의 월의 해 상관이 목욕이니까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할 때 미약하죠, 에너지가. 그래서 불리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는 대인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배신 사기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하면서 오지랖도 간섭도 하지 마시고요. 이거 관제 구설수 따릅니다. 그냥 운동, 기도, 명상으로 스트레스 풀고 인내심 기르는 게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간지동이죠? 신의 일주가 신의 월을 맞이해서 서로 밀어내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생사별, 그러니까 이별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방을 쓰거나 별과는 운에 놓이니까 연애운은 불리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오기 쉽고요. 교제진 커플은 이때 서로 배려 양보가 없으면 불화다툼, 이별수까지 따릅니다. 월운에서 온 거니까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신의 일주 보겠습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하죠. 수렴하는 것으로 수확하고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물상은 설입니다. 신금은 독합니다. 완전하게 숙성하여 생명력이 있는 모든 개체가 번식할 수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장간의 경신이 암장되어 종족 보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단단하고 내성이 강해야죠. 6월에는 가장 중요한 열매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로 무척 바쁜 시기가 됩니다. 6월은 양력으로 9월 8일경부터 시작합니다. 신유일주는 간여지동으로 유금지장간의 경금신금 모두 금으로 똘똘 뭉친 일주죠. 그래서 자신감도 넘치고 타인의 간섭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죠. 주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 불화가 생기면서 쓸쓸하고 외로운 일주입니다. 물론 사주 구성이 잘 돼 있으면은 이 금의 기운을 제압해서 또 격감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요 일주의 특성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의 월에 역마살이 발현하죠. 그래서 재물을 쫓아서 동분서주합니다. 변동변화 이동이 잦죠. 역마살은 여행 또는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일과 관련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력 11월은 해상관이 12운성이 목욕지니까 아직 힘이 미약하죠. 에너지가 세지 못하니까 시작 도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고 힘에 부칩니다. 돈 투자하면은 손재가 따르니까 다음으로 미룰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상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죽음이 원인이 돼서 부정이 생기는 집안 우환, 병, 상갓집에 가면은 부정이 타고 아픈 흉살인데 자녀가 어리면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가야 한다면은 상갓집에요. 천일염을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오래 머물지 말고 인사치레만 하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신발에 천일염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귀가 전에 사우나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귀찮아도요. 그래야지 흉함이 격감이 됩니다. 신의 월의 신유일주는 유지장간의 경이 해지장간의 갑을 보면서 갑경충을 하죠. 음양이 같은 지장간에 암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이 상극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걸 칠살충이라고 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경 7번째 충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오행의 충으로 불화다툼, 풍파, 질환에 노출되는 시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인관계 줄이셔야 됩니다. 일을 벌이는 건 당연히 금물이죠. 매사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초래하니까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 불화, 다툼 이게 많잖아요. 인연 정리하는 거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남녀관계는 불리하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좀 많이 들어오고 교제 중이면 서로 불화다툼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이별수가 따르니까 월운에서 온 거니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